이런 식으로 불러 괜히 복잡하게. 납치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거 보고 좀 말고 그냥 풀어보세요. 자, 그럼 실제로 이걸 역함수로 구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 텐데. 할 수 있어요? 자, 역함수 가능합니까? 가능해. 할 수도 있어. 너네 배운 대로 하면 돼. 근데, 하기 싫어. 자, 그래서 우리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원하는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F랑 B가 역함수니까, F 알파가 얼마나 분이야? F 베타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알겠냐? 얼마야? 아직 안 나왔어요? 얼마야? 봐, 안 해. 봐, 안 해. 맞아. 오늘 믿으세요. 1. 야, 근데 있잖아. 지금 생각을 유연하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깜질러나? 얘들아, 이게 복수가있잖아. 그리고 영어권 파이까지야. 그러면 더 쓸 돈이 할 것도 없지. 자, 다음. 자, 필수지 2번 봅시다. 자, 필수지 2번 보면, 이제 탄젠트하고 코탄젠트 베타가 이렇게 줬는데, 이거 구하래. 그래? 그럼 이거 뭐더라? 1 마이너스, 아이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글씨 막 나가는데. 보이긴 하지? 탄젠트로. 자, 그래서, 자, 결국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를 구해야 돼요. 여기 있죠? 땡큐. 자, 그럼 이제 코사인 베타로 누구를 구하자? 코탄젠트 베타로 탄젠트 베타 구하자. 자, 탄젠트 베타 분의 1이 4분의 1인 거지? 그냥 얼마야, 그럼? 네. 네. 자, 그럼 탄젠트 베타가 4고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대입하면 끝나겠죠. 다음 2번 봅시다. 자, 2번 보면 두 분이 이건 그치? 그냥 보자마자 두 분을 구해야 되겠냐? 아니죠. 뭐 합니까? 분과 계수의 관계.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얼마예요? 네. 자, 그리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9. 자, 그럼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마 풀, 탄.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입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에피타이저 같은 문제들이지. 자,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숙제를 해주면 좋겠어. 숙제. 자, 필수예지 3번. 자, 이제부터 조금 얘기할 만한 도형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게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야, 근데 왜 굳이 예각 구하는 거냐?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예각이 좋아서요. 진짜, 야, 어차피 예각 알면 둔각은 180에서 빼면 되잖아. 그래서 항상 기준은 예각을 둡니다. 굳이 둔각 구해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있다 그랬었어요. 없다 그랬잖아. 어차피 둔각과 예각 의 차이는, 즉 두직선이 이루는 각에서 둔각과 예각의 차이는 결국 사이에서 빼고 이러면 뭐가 돼? 둔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예각을 잡아. 그럼 예각을 잡으니까 코사인도, 탄젠트도, 사인도 다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 뭐야? 절대값 씌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는 항상 무엇이 편하냐면 원점을 지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얘를 적절히 평행이동 시켜서 원점이다 생각하자. 자, 얘 적절히 평행이동 시켜서 원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요 그림에 이루는 각이 바뀌겠어, 바뀌지 않겠어? 네, 이게 기하 벡터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기하 벡터에서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또 배우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그럼 적절히 이제 평행이동해서 이 교점이 뭐가 되도록? 원점이 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X축의, 새로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얘를 우리는 알파라 하고, 얘랑 이루는 이 각. 얘를 베타라 합시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세타겠죠. 사실 이게 예각이 될지 둔각이 될지는 나도 몰라요. 그냥 계산해서 절대값 씌우면 예각인 거야. 아까 얘기했지 왜 그런지. 자, 그럼 직선의 기울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뭡니까? 자, 그럼 탄젠트 알파 읽어보자. 누구야? 자, 탄젠트 베타는 읽어보자. 같이 하는 게 좋을 텐데 왜 안 하냐? 자, 쓰면서 하면 되잖아. 정확히. 나만 하는 거 억울해서. 아, 물론. 네. 아니, 그거, 맞아. 사실 나도 생각하면서 지금 매번 애들한테 얘기는 하는데, 힘든 거 알거든? 나 또한 어디 가서 강의 들을 때 못 쓰겠어. 듣느라고. 근데 너네는 해야 될 것 같아. 왜 너네는 해야 되냐면, 일 급하잖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좀 시간 줄 테니까 하면서 하는 게 효율성이 더 좋아요. 내가 말 빨리 안 하잖아. 그래서 이거 그 녹화까지도 돼요. 지금. 다행히도 다시 듣기 하면 될 거야. 혹시 놓쳤다면.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럼 탄젠트 덧셈 정리에 의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보면 1 플러스 m1, m2 그죠? 그리고 m2 아이고 m1 마이너스 m2 자,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을 씌워야지. 왜 씌운다고? 예각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진짜 엄청 많이 씁니다. 완전 많이 씁니다. 진짜로. 꼭, 꼭, 꼭 한 번처럼 외워두세요. 자,
이걸 외우기 힘들다면 이 과정을 외워야 돼. 아, 이렇게 잡는 거지. 라고. 자, 그럼 한번 11번 해봐. 자, 그래서 대입만 하면 어때요? 완성. 그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칭도 해야 되는데, 선대칭도 해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한번 해보겠어. 혹시나 궁금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한번 유도해봐. 선대칭. 선대칭. 선대칭도 유도해봐. 자, 밑에는 뭐, 숙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필수이즈 4번 봅시다. 자, 필수이즈 4번에다가 꼭 별표를 치고, 자, 얘는 뭐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에요. 자, 이 그림은 자주 보게 될 거야. 각종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그림인데, 자, 이런 류의 그림이 있다면, 탄젠트로 쓰세요. 길이를 탄젠트로 나타내세요. 자, 뜻이야. 이게. 자, 이런 유형만 해도 졸라리 많아. 한 거는 될 거야. 모의고사 문제 다 모아.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항상 주가 사인 코사인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인 코사인으로 탄젠트를 표현하다 보니까 자꾸 사인 코사인에 고집해서 탄젠트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런 것처럼 직각삼각형 주면서 밑변하고 윗변 주면 굳이 뒷변 구하지 말고 탄젠트로 표현하세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뭐 이렇게 있대.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세타라고 한대. 자, 그럼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래.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아까 한 거. 자, 안 보이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알파, 베타. 자,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얼마예요? 네, 3분의 2. 그리고 탄젠트 베타는 얼마예요? 네, 3분의 5. 그럼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뭐 나머지 것들도 뭐 다 똑같은 건데 혹시나 11번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시험 기준하고 그거 잡아가는 거 아닙니다. 뭐 이만 돌려. 돈이 돌려서 봐. 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1, 3, 5, 4 한 다음에 수동으로 생각한 다음 제로 숫자 이거. 자, 잘했습니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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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게 얘기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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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20. 자, 넘어가서 이제 삼각함수의 합성인데, 자, 얘는 한 별도 100만 개쯤은 해당됩니다. 자, 이 삼각함수의 합성을 어떻게 잘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는 너희 바뀌게 될 수도 있고, 다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합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문제가 180도로 변하는데, 근데 지금 뭐 이런 거 계산을 싫어하면서 몇 시키니까 안 하잖아. 계산만 하잖아. 자, 그럼 뭐 너네가 특이해서 그런 거 싫어하는 건 아니고, 계산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 그럼 되지. 왜 그러냐? 자, 그럼 우리는 최대한 계산을 줄이고 싶어. 그럼 바로 그 합성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자, 이 삼각함수 합성은 바로 덧셈 정리 거꾸로 한 겁니다. 자, 누구의 역연산이야? 덧셈 정리의 역연산이야. 자, 삼각함수의 합성은 뭐의 역연산이다? 덧셈 정리의 역연산이다. 그럼 거꾸로 뭘 하자? 덧셈 정리를 하자 이거야. 자, 그럼 우리가 거꾸로 덧셈 정리를 하고 싶으면 어떤 게 코사인이고 어떤 게 사인이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알려줬잖아요. x가 y는. 자,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역할을 하면 모두 다 x좌표에 점을 찍고 사인 역할을 하면 모두 다 y좌표에 점을 찍으면 끝이에요, 끝.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설명을 보면 졸라게 어렵게 돼 있는데 숫자로 하자. 우리 숫자 좋아하잖아. 자, 한번 같이 보자. 자, 예를 들어 이제 2 코사인 x 플러스 3 사인 x. 자, 이걸 합성하고 싶다 이거야.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얘는 누구의 역연산이라고? 네, 삼각함수 덧셈 정리의 역연산이라고. 그럼 이 지선 다 걸리는 거죠? 코사인일까 사인일까? 탄젠트는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네,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지선 다 걸릴 거야. 아, 이거 사인으로 해야 돼? 코사인으로 해야 돼? 자, 그럼 일단 두 가지 다 해보고 편리한 걸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 사인. 왜 사인이야? 네, 플러스라, 사이가 플러스라서 사인입니다. 알았냐? 이따가 알려줄게요. 자, 그럼 한번 얘를 사인과 코사인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럼 만약에 얘를 사인으로 합성하고 싶다면 어떤 두 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두 각 역할하는 거 하나는 알아. x겠지 뭐. 그치? 아니야? 각 하나는 x겠지. 그럼 누가 각을 또 담당해야 돼? 이 동그라미 친 2하고 3이 각을 담당을 해야 돼. 그럼 사인의 덧셈 법칙은 어떻게 나오더라? 사, 코, 사. 자,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이제 대응을 시켜봐. 이 코는 어디서 나왔어? 네, 여기서 나왔었던 거고. 자, 그럼 여기 사인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겠죠? 그럼 자동으로 남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인과 코사인이 남고 그건 2하고 3이란 뜻이야. 그럼 사인이 2니까 어디에다 찍어? y좌표에 찍고 코사인이 3이니까 x좌표에 찍으세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동경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하면 얼마야? 자, 이렇게. 됐냐? 자,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세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끝난 거야. 그럼 왜 끝났어?
지금 사인과 코사인 3하고, 2하고 3으로 잡아준 거지? 그럼 딱딱 들어맞는다 이거야. 대신에 누가 없어, 밑에. 루트 13이 없잖아. 루트 13이 없잖아, 루트 13. 루트 13. 왜? 루트 13이 있어야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해서 지대로 사인값, 코사인값 읽을 거 아니야. 없잖아! 그럼 써! 그 다음에 양변에 뭐 곱해줘? 네, 그래서 앞에 루트 13이 붙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는 x야. 각 하나는. 그럼 하나는 여기 나온 각 세타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여기 보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얘는 사인으로 합성했고 사인의 공식에 따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결국 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사인으로 합성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진짜 중요한 거. 자, 이거 안 쓰면 다 틀려요. 사인 세타는 어디서 나온 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는 어디서 나온 코사인 세타야? 이 두 개 안 쓰면 틀려. 세타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특수각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 두 개 안 쓰면 틀려. 꼭 출처 밝혀줘야 돼. 아까 얘기했죠. 치환하면 뭐 생겨야 된다고? 범위. 이게 범위야. 알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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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똑같은 것을 코사인으로 한번 합성해보자. 자, 코사인 공식은 뭐였죠? CC SS였지? 그치? 자, 그럼 대응시켜보자. 이 S는 여기 S겠고, 여기 C는 여기 C겠죠? 그럼 나머지 이 C는 2라는 뜻이고, 요 S는 3이란 뜻이네. 그렇지요? 그러면 C가 2고 S가 3이야. C가 2고 S가 3이야. X축엔 얼마 찍어? 2C. Y축엔? 자, 그럼 동경의 길이는? 루트 13 똑같이. 됐냐? 자, 그럼 얘 이제 루트 14 아까랑 자, 얘 이제 루트 13 아까랑 똑같지? 그리고 코사인으로 합성한 거야. 자, 그럼 여기 세타로 잡고 세타. 자, 그리고 x. 되냐? 그럼 이번엔 보고 결정하자. 여기가 뭐냐? 더하기 나오는 부호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합성한다는 얘기야. 즉, 식을 보고 누가 코사인이 될지, 누가 사인이 될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네가 정하는 거야. 네가 정하는 거라고. 그럼 있잖아. 굳이 네가 정하는데요. 이 점이 이런 사분면에 찍힐 이유가 있어요? 얘가 항상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즉, 어디 사분면 찍을지는 네가 결정하는 건데 결국 굳이 2, 3, 4 사분면에 찍을 이유는 있어서 없다 이거야. 그렇다고 여기 찍는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뭐만 바뀌어?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뀌겠죠. 실제로. 자, 그래서 합성할 때는 이렇게 1사분면 기준으로 점을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약속이야. 너와 나의 약속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 자, 그럼 문제 어떤 마이너스? 아, 이런 게? 자, 그래. 그거 하나 보자. 자,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예를 들어 아무거나 불러봐. 쉬운 거 하자. 네,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뭐 할까? 네, 플러스 2 코사인 x 이런 거 하자. 간단하게. 자, 그럼 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자, 그럼 얘도 방금처럼 똑같이
코사인을 합성할까, 사인을 합성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 그럼 얘를 굳이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면 얘를 이렇게 쓴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냐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누구로 합성해 주는 게 편해? 코사인. 이해돼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코사인. 자,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잖아. 그리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사인, 아니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이거잖아. 그래서 이제 가운데 요거 보고 마이너스 나오면 코사인으로 하는 게 편하고요. 여기가 플러스 되면 사인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나는 얘를 코사인으로 합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코사인이니까 CC 마 SS 나와야 되는데 CC 있고 SS 있네요. 그럼 요 C는 얼마야? 요 C는 자 그럼 C가 2야. 그러니까 기준 잡고 안 잡고 해서 니네가 헷갈린 거였어. 자 그럼 얘는 특수각인가? 아니네. 자 루트 앞뒤. 자 됐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합성하면 돼? 루트 5 네 코사인 세타 플러스 네 x 플러스 세타라고 써도 돼요. 누구 안 적어가. 자 그리고 나서 꼭 써줘야 된다 그랬지. 누구? 출처. 자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됐냐? 됐냐?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자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얘는 음수 찍어? 어떻게? 네 이제 잘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잘 안아보네요. 미안한 게 되는 건 아니고 잘 안아보네요 이제 그죠? 다행입니다. 그럼 얘도 이제 여기 플러스 나왔으니까 뭘로 합성하는 게 편해?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바로 읽을 수 있지. y좌표야 x좌표야? 얘는 x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항상 합성을 할 때는 기준을 생각해서 꼭 합성을 해주세요. 그냥 마구잡이로 합성을 하면 자, 물론 틀린 거 아니라니까 다 찍어도 다 돼. 사다 보면 다 된다고. 하나 둘 셋 넷 다 된다고. 근데 귀찮게 굳이 분갈하고 잡을 필요 있냐고. 그거 없어. 그럼 타이어하고 잡아주면 되잖아. 어차피 합성하는 건 내가 정하는 건데요. 알겠습니까? 어떤 것도 다 예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훨씬 간편할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연습을 하고 조금 쉬자. 자, 넘어가서 이제 연습 한번 해보자. 자, 거기 개념 체크 2개 있죠? 자, 거기 개념 체크 2개 있죠? 자, 이거 2개만 연습 딱 하고 잠깐 쉬자.
원래 두 개로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해봐요. 상관없어. 돈이 편한 걸로. 이제 이거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잡으려면 어떤 왜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써도 될 거야. 근데 얘는 수학이야. 돈안 들어. 수학이잖아. 그럼 네가 이렇게 생각을 해줄게. 내가 꼭 추천하라고. 자, 그래서 합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차이를 이제 막 바뀌고 하니까 꼭 기준을 잘 배워서 합성을 자유자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 보면 특히나 이제 몇 번이 손에 19번 같은 그냥 그 19번 같은 게 굉장히 편해지는 거야. 왜? 원래는 니네 이거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눈에 그려봤어? 자, 실제로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그릴 수 있어요. 컴퓨터 화면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지, 당연히. 못 그리겠냐? 뭐든 못 그리겠냐? 자, 그래서 실제로 sin x, cosine x 그려보면 어때? 그냥 합성한 그게 그려져. 합성한 게 그려지냐고. 여길 시작점으로 잡으면 사인으로 합성한 게 되겠고, 여길 시작점으로 잡으면 코사인으로 합성한 게 되는 거지. 변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너네 이런 거 그냥 보고 그리라고 하면 바로 떠올리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합성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것들. 알겠죠?